안녕하세요. 귀, 코, 목 5군데 구멍을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2권의 책을 쓴 오홍 작가입니다. 그동안에 어지럼증이나 비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병원에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난청이나 이명 환자가 많이 옵니다. 제가 또 지나칠 수가 없어서 난청이나 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먼저 이명을 이야기하고 난청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난청이나 이명에 대해서 왜 잘할까요? 그러면 비염도 진료보고 어지럼증하고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또 잘한 저의 자랑거리죠. 저는 2017년도에 올리브 유니온이라는 스타트업, 보청기를 만드는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청기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치료랑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유니온이라는 보청기는 우리가 보통 보청기는 샵에서 맞춰서 주기적으로 와서 관리를 받고 피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기술이 발전했지만 유독 보청기만 아직은 온라인은 좀 줄어들었고 오프라인 속에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물건을 사고 그리고 보청기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명건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리브 유니온이라는 보청기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먼저 가격을 10분의 1 정도로 싸게 만들고, 사실 보청기가 너무 비싸서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보청기 제품이 너무 의료용품이다 보니까 보청기처럼 보이는데 블루투스나 이어폰처럼 보이게 해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안경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끼기 때문에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라고 안경을 끼면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낄 수 있는 블루투스 타입의 이어폰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기술의 핵심은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청력 검사, 피팅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명 치료, 그리고 이명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수면 치료, 혹시 명상에 대한 것들까지 앱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명으로 고생받는 걸 보고 안타까웠고, 특히 보청기를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너무 미뤘다가 우리가 내려놓는 기능이 떨어져서 소리가 들어가도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과 보청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명이 훨씬 유병률이 높습니다. 이명은 한 20-30% 생각하시면 되고요. 난청은 10% 이하. 그래서 유병률이 높은 이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의 구조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귀라는 거는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귀 고막에 우리 귀 구멍에서 우리가 동굴소처럼 소리를 증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막에서 우리가 소리 자체가 또 한번 북처럼 소리를 크게 되고, 그리고 이소골이라 그래서 지렛대 원리에서 소리를 증폭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증폭을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달팽이관으로 소리가 전달이 되죠. 달팽이관에는 유모세포, 외유모세포, 내유모세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외유모세포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요. 외유모세포는 연세가 들거나 소음, 약물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약한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기형인 분들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알 건데요. 대부분이 연세를 들거나 아니면 노화, 그러니까 아니면 큰 소리 또는 돌발성 난청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이러면서 유모세포의 손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난청이 발생합니다. 즉 여기서 소리를 증폭시켰지만 유모세포에서 한번 제일 중요한 증폭을 해야 되는데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보청기의 역할은 이 달팽이관에 있는 유모세포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 여기서 소리를 유모세포 대신에 증폭을 시켜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소리를 먼저 유모세포만큼 손상된 만큼 증폭을 시키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귓구멍 그리고 요런 고막 여기서 다시 한번 소리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보청기를 끼게 되면 울리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옆길로 샜는데요. 나중에 보청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명이 있을 때 왜 이쪽에 문제가 있냐면, 유모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소리가 들어왔을 때 유모세포에서 신경으로 소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유모세포 자체가 원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TOA라 그래서 유모세포 소리를 가지고 청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이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90%는 방음된 장소에 들어갔을 때 이명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들리는 것은 유모세포가 손상이 되어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손상된 정도의 소리만큼 이명의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이명의 소리는 여기서 신경으로 가서 뇌에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 소리가 안 들어왔는데 유모세포에서 신경으로 전달해서 뇌에서 감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명이 있는 사람은 뇌에서 이명이 들린다고 하죠. 우리 소리도 다 뇌에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 소리를 안 들었는데 자기 뇌에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명의 거의 대부분은 혈관 문제나 머리 쪽 문제는 아니고요. 대부분 유모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명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은 다른 외부에서 소리가 안 들어오는데 이명이 들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용히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피곤하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 치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명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청각과민. 청력이 너무 잘 들려서 이명까지 들리는 거죠. 그런 분들은 특별히 상담과 관심을 다른 데 돌리면 좋아지고요. 난청과 이명이 동반된 사람은 원리가 똑같죠. 이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청기 소리를 주게 되면 이쪽 손상된 세포가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이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청기 치료가 소리 발생기 치료, 그리고 직접적인 치료 다 되게 됩니다. 만약에 청력은 괜찮은데 고주파만 떨어진 분들이 문제인데요. 이분들은 고주파는 보청기를 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명 재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전정 재활 훈련처럼 이명을 재활 훈련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명이 중요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한번 망상활성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망상활성체계는 우리 몸에 있는 감각들이나 생각들을 되뇌를 보내는데 한 5%만 걸러서 보냅니다. 그 다음 망상활성체계는 자신의 의미, 목표, 중요한 것들을 되뇌를 보내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엄마한테 아기 우는 소리, 아니면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 중요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속에서도 그런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나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기찻길에 사는 사람들이 기찻길 소리라든지 주변의 냉장고 소리, 이런 것들은 중요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층간소음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층간소음에 문제가 없는데 좀 예민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그러면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층간소음이 그냥 뭐 위에 애가 떠드네, 좀 노래를 듣는다든지 좀 있으면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게 되고요. 근데 너무 예민하면 윗집이랑 싸우게 되고, 근데 너무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싸우겠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민감도,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럼 층간소음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려야죠. 그거는 자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 이명, 중요한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소리가 아니게 하려면 우리가 다른 감각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귀에 이제 이명이 들릴 때 다른 소리를 듣는다든지, 뭐 자연의 소리도 좋고요. 아니면 음악을 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적응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명 재활 훈련에서 믹싱 포인트, 혼합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명이 들리는 크기만큼 소리를 줘서 완전 없애는 게 차폐인데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변하는 지점, 이명이 이 정도 크면 한 요 정도 소리를 줘서 이명이 요만큼 남게 되고 좀 이명 소리가 줄어들면
그 정도로 계속 치료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외부 소리를 안 줬을 때도 이명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리를 계속 없애고 소리를 없애면 일상생활 할 때 그대로 들리기 때문에 소리를 약간만 줄여주는 상태에서 이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명에 대한 인식이 덜 하게 되고 덜 민감해지겠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에 대한 인식을 줄이고, 이명의 머리 쪽 문제도 아니고 다른 청각의 문제도 아니고 큰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명 재활 훈련이 되겠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계속 이명 재활 훈련을 해야 되고요. 또 스트레스 이완 반응처럼 명상같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잘 취해야 되고요. 그래서 생체 리듬을 찾아야 되겠죠. 아침에 햇빛을 쐬고, 그리고 열심히 걷고요. 걷는 거는 천천히 걸으면서 다른 소리라든지 다른 사물에 관심을 가져야죠. 또 혼자 생각하다 보면 이명 소리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망상 활성 체계에서 이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감지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좋은 경험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데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사실은 잠을 못 잔다는데 이명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심리적으로 안 좋거나 생체 리듬이 깨져서 잠을 못 자는 거죠. 모든 문제는 이명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마음의 문제죠. 하지만 이명이 엄청 크고 고통스러운 거는 주위 분이나 의사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신경 안정제를 주거나 수면제를 조금 처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이명 재활 훈련, 혼합점 약간 낮은 상태에서 소리를 주면서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 적응하면 이명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난청과 이명이 동반된 사람들은 꼭 보청기를 착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보청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명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사실 이명이 머릿속에 문제가 없는지 뇌파검사, 청신경 뇌파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속도차를 봐서 머릿속에 문제 없는지 볼 수도 있고요. 심한 분들은 MRI를 찍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청신경 종양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난청이 계속 같이 떨어진다든 이런 사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어나지 않을 생각, 과거에 대했던 후회, 미래에 대한 생각, 내가 몸이 안 좋은 건 아닌가, 너무 걱정을 하는 삶을 피하고 현재에 집중하고 자기 에너지를 쏟을 다른 어떤 관심이나 흥미가 필요합니다. 이명이 있는 분들은 조금 생활이 활력이 떨어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필요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이명 재활 훈련에 대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명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걸 꼭 확인해야 되고요. 이명은 나쁜 게 아니고 자신이 마음이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 저는 이명과 보청기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씩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보청기는 난청을 조기 진단해서 빨리 끼는 게 중요하고, 이명도 빨리 정확한 진단을 해서 어떤 상태인지 보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공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